해양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국고 사업비를 챙긴 정화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업체가 수거한 쓰레기를 돌려 쓰는 수법까지 동원됐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던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6년 만에 제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적응 훈련을 거쳐 다음 달쯤 제도리와 합류합니다. 제주도가 비상품 감귤 수매를 축소하고 품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 처리난이 예상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JDC 창립 13주년 토론회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개발 논란에 휘말린 JDC를 지방 공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는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나온 해양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쌓여서 제주도가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수거업체들이 쓰레기를 돌려 쓰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모아두는 야적장. 페로프와 그물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근처에는 이미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도 대기 중입니다. 5대가 전부 다 끝까지 출발하는 거야. 지금 양이 많으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그런데 트럭들이 향한 곳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서귀포시의 또 다른 야적장. 서귀포시 지역 정화업체 대표 김모 씨가 자신이 수거한 것처럼 속이려고 가져온 겁니다. 심지어 이미 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가 무게 측정까지 끝난 쓰레기도 다시 가져와 재활용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나는 좀 돈 받을 게 많아 놓으니까 그거 안 하면 또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또 돈 받기 위해서 그거를 좀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뭐. 김 씨는 지난해 이런 수법으로 수거 실적을 70톤에서 330톤으로 부풀려 국고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타낸 뒤 30톤은 야산에 버렸습니다. 김 씨는 허위로 계근표를 작성한 뒤 다시 이곳으로 해양 쓰레기를 가져와 이 수거 물량을 부풀리기 위해 재사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교량증명서와 정관상 조작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쓰레기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금을 편취했던 것입니다. 그 죄에 둘이 있습니다. 둘이. 사실상 가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수거업자들은 서로 짜고 14억 원대의 정화사업 입찰 금액을 미리 정했고 제주시에 가짜 노무비 증명서를 제출해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해양쓰레기 수거업체 대표 58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 11명을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년 전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도리와 함께 불법 포획됐던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6년 만에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적응 훈련을 거쳐서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제도리와 만나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태산이와 복순이가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에 나섰습니다. 건강이 나빠 제도리를 먼저 보낸 뒤 서울 대공원의 수조에서 2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귀향. 특별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무진동 차량까지 동원된 8시간 동안의 이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동 중에 원래 돌고래들이 되게 유동도 많이 치고 또 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태산이 복순이 이번 수송에는 이동할 때는 굉장히 양호하게 안정적으로 이동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한 고향 제주의 푸른 바다.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자주 지나는 길목의 해상 가두리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고향의 품을 반기듯 물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며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돌고래도 아마 큰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이 훈련 잘 받고 바다로 나가서 무리들 만나가지고 잘 합류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마리가 지금 남방 큰 돌고래 무리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생물이라는 게 무슨 변동은 있지만 100% 장담은 못하지만 90% 이상은 생존할 확률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이곳에서 한 달 넘게 먹이 훈련을 비롯한 바다 적응 훈련을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 말쯤 자연 방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겠다는 구조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상품 감귤을 사주는데 써왔던 예산으로 품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당장 올해부터 가공용 감귤 수매가 축소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품 감귤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감귤 가공 공장 앞에 줄을 지었습니다. 이 같은 가공용 감귤 수매에 지난해 제주도가 투입한 예산은 79억 원, 최근 4년 동안 209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올해부터 가공용 수매 대상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상품 규격 안에 있는 중결점과만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킬로그램당 50원씩 보전해주던 제도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스스로가 비상품 감귤은 내에 버리는 실천운동과 시장 격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신 불량 감귤원 정비 명령제를 도입하고 과학적인 통계 시스템과 감귤 거래소 등을 만들어 생산과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과나 소과를 무조건 폐기하라는 것은 탁상 행정이며 오히려 비상품 유통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비상품 감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많이, 그렇다고 무작정 안 따고 그냥 열매를 놔둘 수도 없고요. 무조건 수확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품 감귤이 상인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감귤 주산지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 개혁과 관련해 지난해를 거울 삼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장은 오늘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도민의 공감대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안도 통과됐고 김태석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JIBS 노조 파업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해온 JDC가 투자 유치에만 급급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 승인은 제주도가, 관리는 JDC가 맡는 이중적인 구조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내려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주민들과의 상생보다 개발 속도만을 고려한 토지 강제 수용이 문제였습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상생에 대한 고민을 꺼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투자 규모에만 집중하는 관행부터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 착수 전 계획 단계부터 지역 상생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생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낭만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현재 제주 지역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50곳. 1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지만 실제 투자 실적은 30%도 안 됩니다. JDC의 전담 관리 인력은 고작 2명. 고용이나 지역업체 수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우수한 투자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그 JDC가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로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넘어와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 문체부 산하였던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으로 변경됐던 사례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면세점의 개점을 연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롯데 면세점이 오는 20일까지 교통과 주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개점을 연말까지 연기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면세점 뒤쪽 공영 주차장을 복층으로 만들고 대형 버스 주차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도는 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해마다 예산 수십억 원이 마을 만들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특색을 살리기보다는 건물 짓기에 급급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재작년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 4억 원으로 지어진 자연에너지 체험관. 전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시설인데 지금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접근이 어렵고 관리 인력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체험관에는 작년 한 해 동안 2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이용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웃마을에 들어선 청소년 수련원에도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의 농촌 체험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숙박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숙박 위주의 이제 그런 이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만 30곳. 애월읍 상가리에 5억 원의 예산으로 희망 나눔센터가 건립되고 성산읍 온평리에 주민역량 강화센터, 대정읍 구억리에 창작 지원센터 등이 지어집니다. 30개 마을에 72억 원을 들여 20여 개의 대형 건축물을 짓거나 고칩니다. 마을 단위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건조물을 짓는다거나 회관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그거에 따른 돈의 씀씀이, 관리, 그리고 계약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물 지어주기 일변도로 이뤄지면서 마을은 특색을 잃어가고 활용도 되지 않은 건물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앞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연 교사들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내구 연한이 길고 운동장 관리가 용이한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만 유해성 논란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 가능하면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8.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귀포는 22.4도, 성산은 23.2도로 평년과 비슷했는데 기상청은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어오면서 제주 북부 지역에 팬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방은 오늘 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6학년인 13살 A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쿵하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A군이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군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 어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은 남편이 돈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54살 김모 씨는 최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 50살 A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갔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